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시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 캠페인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죠? 네, 새벽에 이제 5시 50분에 집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지역 돌다가 왔습니다. 예, 모든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서 전부 그렇게 골목골목 다니시는 겁니까? 네, 네. 어쨌든 뭐 다른 의원들 신경 쓸 시간이 없고요. 저는 누가 하거나 말거나 네, 관심도 없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제 목표치 달성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께서 네. 이제 대표 수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한 우리 동네 3분의 2 자기 그 의원님 지역구 3분의 1 정도 해달라 그래서 예. 가끔 예. 이제 을에 원정 유세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웃 사촌이구나. 네, 서로 네. 서로 도와가며. 네. 그 의원님한테 선거인데 아니 뭐라도 하셔야 저는 이게 보니까 네. 이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하고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 지역에서 식당에 갔는데 네. 생각지도 않은 분이 선거운동을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선대위에서 직책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지역에 있나? 선대위 사무실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민주당 현역 의원이고. 네네. 그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이제 그 정치인 모임은 아니고 네. 그냥 뭐 모임이 있어서 네. 갔는데 국힘 현역 의원이 그 모임에 나온 거야. 어머. 이 바쁜 와중에. 자기 지역구는 지방인데 어머. 그래서 야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일을 하는 회사랜다. 일을 하는 정당과 일을 하지 않는 정당의 극명한 현장, 예, 현장 체험 극과 극. 아 그러니까요. 그 예. 하루에 경험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그냥 그러니까 한꺼번에. 점심과 저녁에. 그래서 야 이렇게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이렇게 동네 다녀보면 민주당은 막 시끌벅적하고 막 활기가 넘쳐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냥 차만 있어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선거운동원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고. 그나마 래핑을 한 게 어디예요? 그러게. 선거 시작하는 날 래핑도 안 돼가. 그러니까 예,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 당은. 예. 자, 인터넷이라도 저희가 잘 쓰실 수 있게 인터넷 비교원 저희가 추천드리면서 광고부터 좀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도 아주 철저해서 보안사고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고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보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55인치 삼성 텔레비전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광고는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한 해 한 해 깊어지는 부모님 걱정, 이번에 수면까지 챙겨드리면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뒤척이는 밤, 얕은 잠, 새벽 기상 이럴 때 벨라잇 하나리면 수면 리듬 정리 오케이. 이번 가정의 달엔 꿀잠을 어른들께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이 뭐지?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입니다.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실수록 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합성 멜라토닌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퇴근 후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직장인분들, 또 갱년기 때문에 요새 통 잠을 못 잔다 이러신 분들,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분들께 모두 추천드립니다. 구매자분께서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가 있는데요. 잠들기까지 한 2시간씩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눕고 20분 안에 잠이 듭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찬스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험하실 분 일주일분까지 추가로 증정해 드립니다. 반드시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두 분은 잠은 잘 주무시나요? 저는 새벽에 요새 가끔 깨요. 새벽에 가끔. 매일 깨는 건 아닌데 가끔 네, 깨요. 가끔. 예.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은 아니고 저는 5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체크를 하는데 때로는 저도 새벽에 3시 막 4시 이렇게 갱년기라 그러고요. 아니 의원님 앞에서 그런 말씀드리긴 좀 그러죠. 의원님은 그런 건 없으시죠? 저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누우면 바로 그냥 2016년에 낙선하고 또 2022년에 낙선하고도 그냥 들어와서 내가 졌구나 뭐 하고 그냥 자요. 그럼 네. 일어나면 7시. 요즘은 막 진짜 제가 미친 듯이 돌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좀 절박함이 있어서 간절함이 이번에 남양주 갑에서 우리가 60% 돼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우리가 뭔가 좀 개혁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뛰고 집에 들어가서 제 남친하고 한두 마디 하다 그냥 제가 네. 그냥 자고 있대요. 그래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죠. 일어나면 5시 반으로 맞춰놓고 자는데 오늘은 5시 25분에 깼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네. 푹 자요. 네. 안 깨고. 근데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니까 10,000번은 채우시겠어요. 이제 이걸 만보가 갖고 다니면 그럴 텐데 네. 때로 차에 놔둘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2만 보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20,000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율동을 다 해요. 율동 요새 춤이 막 댄스가 유행이던데 박찬대 의원님 너무 웃기던데. 아니 뭐 그런 거죠. 관심도 없고 네. 저는 원래 선거 때마다 제가 율동을 다 했어요. 다음에 최민희 의원님 율동 댄스 한번 물론 막춤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민희 의원실에. 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18일입니다. 이제 18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인수위도 없이 그냥 바로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만들었어요. 물론 저희가 이걸 대비해서 각 상임위별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네. 저는 과방위는 뭐 저희가 할 일 다 정해서 해놨고요. 네. 다른 상임위도 아마 그럴 걸요. 그래서 그거를 김민석 의원이 총괄을 해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진짜 이재명 후보가 너무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근데 그 작은 거를 뭐 숫자 챙긴다는 게 아니라 굵게 이렇게 하는 걸 늘 챙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같은 건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동네 특별회만 그리고 국민참여본부 이제 굴러가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할 것 같아요. 뭐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또 네. 뭐 이후에 정부가 굴러가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탈당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 공약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탈당이냐 출당이냐. 근데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지어 오늘 아침에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나도 탈당하고 싶었다. 그런데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와이로 파견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김대식 의원이 지금 제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홍준표 하와이 설득조 함흥차사 팀이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와달라고 구애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그냥 도와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요? 김문수 후보를요? 안 도와줄 것 같은데요. 100%? 저도 안 도와줄 것 같고 오지 마라 하와이. 오지 마라 하와이. 네, 그랬습니다. 아니 국힘은 지금 그러니까 자중질환 속에 어떻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후보도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리고
그건 경선 참여는 안 했지만 막판에 뜬금없는 단일화 내지는 후보 교체의 주역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도 그냥 집에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빅 텐트는커녕 뭐 텐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원래 자기 목도 못 찾아 먹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다가 지금 국힘 선대위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웬 1932년생의 정호영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영입한다고 아니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그 캠프 내에서 통한다는 거는 그 캠프에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아니 거동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거동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 자체가 아예 왜곡돼 있는 사람들이 그 캠프 내에 있다는 얘기고 그게 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필터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 난리가 나니까 그때 가서 5시간 만에 예, 예, 취소를 취소했죠. 했는데 예. 그 정상적인 선거 캠프가 아닌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또 그거를 김재원 비서실장이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소통을 잘 안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정호용 전 장관은 어떤 얘기했냐면 나도 아파 죽겠다. 나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본인 의사 확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도 살 생각이 예,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내일 모레가 5.18인데 네. 그리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예, 박종철 열사. 사실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게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정호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힘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두엽 실조 같다. 근데 그게 그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선 무엇보다 빈대떡 빈대떡? 후보를 빈대떡 부치듯이 뒤집었다 이랬다가 예. 예, 그걸로 사실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 하는 거고요. 예. 예, 이유를 준비하는 거고 지금 저는 오히려 최대 포인트가 이준석이 후보 단일화를 할 거냐가 오히려 궁금해요. 네, 거기에는 이준석이 15% 얻을까? 예. 15% 얻으면 전 후보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밖에서 예. 점점 세력을 키워서 거꾸로 흡수해야지 네. 미래가 있지 다시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겪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은데 국힘에서는 이정현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준석 징계 취소하자. 네. 예, 그리고 2023년에 이미 취소하였다라고 발표를 예,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네. 했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강조하기 이게 누구에 대한 메시지겠어요? 그렇죠. 이준석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준석에게 공을 드릴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기는 제일 큰 문제는요. 극우하고 결별할 거냐 못 할 거냐예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극우의 상징처럼 돼버렸고 그렇죠. 예. 가장 조직된 집단이 그쪽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윤석열 부부는 관종화되는 상태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네. 그래서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이준석 한동훈이 오려면 극우와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극우가 지금 한 다리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미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기 때문에 이쪽을 끊어낼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지지층도 끌고 가야 그나마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예. 사실은 선거 판도는 지금 뭐 거의 변함이 없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30% 후반 정도의 득표를 해야 그냥 자기 표 찾아먹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데 네. 그걸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거의 30% 후반을 못하고 30% 초반이나 뭐 어쩌면 앞에 일부 여론조사처럼 앞에 이자를 다는 순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선거일보 전 다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안 하는 제일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한동훈 전 후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제 합당을 대선 이후에 한다는 얘기인데 네. 합당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연령적으로도 다 20세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누가 됐던 김문수 뭐 안철수 나경원 하나도 걸림돌이 되질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단 한 가지 한동훈 후보는 12살 차이밖에 안 나. 그것도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만 다른 정치인들은 다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나니까. 여기는 띠동갑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4강에서 떨어졌으면 단일화를 하죠. 근데 결선까지 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를 그런데 이게 판세가 선거비 보전 다 받는 판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면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엠브레인 NBS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이 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49, 김문수 27, 이준석 7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향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49.3, 김문수 25.1, 이준석 5.7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5%는 뭐 물론이고 10%를 넘을 수 있겠냐 이런 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던데요. 그 관전 포인트는 결국 윤석열이 탈당하느냐 마느냐, 한동훈이 유세에 결합하느냐 마느냐 이런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런데 10포인트 사실은 15% 넘기면 안전하게 후보 단일화 안 하는 거고 저는 10포인트만 넘어도 후보 단일화 안 할 것 같아요. 10%만 넘어도 안 미래니까 이준석은. 그리고 이준석의 지지율 보면 진짜 청년층에서 높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층 지지율 때문에 국힘은 이준석하고 단일화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거 잘 보시면 국민의힘에 이준석이 들어가면 그 청년층이 다 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계속 돌려보면 저희 지역구 돌려보면 이준석하고 둘이 단순 합산. 단순 합산하면 그게 뭐 한 36% 이렇게 돼요. 단순 합산. 그런데 1대1로 붙이잖아요. 김문수로 흡수해서 1대1로 다시 붙이면 그게 33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 합산으로 이제 이준석이 9다. 김문수가 31이다. 40%가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단일화의 늪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보기 이준석이라면 미친 듯이 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대구 칠성시장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캠페인하는 거를 현장 취재를 같이 했는데요. 시민들이 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다음엔 꼭 돼있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나 지금 나왔는데 다음에 되라 그러면 어떻게 약간 아유 이러면서 약간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식 속에 이준석은 다음에 해. 이번은 너는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인식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그거는 뭐 객관적인 시각이죠. 누가 봐도 뭐 다음에 되면 대박이죠. 사실은 다행인 건데 이런 선거 구도라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무조건 두 자리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사실 대선에서 60%는 사실 꿈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결과고 관건은 이제 앞에 5자를 달 수 있느냐 과반을 넘기느냐가 관건이고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국힘이 정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무조건 10%를 넘겨야 돼요. 제3의 후보가. 더군다나 인지도는 높잖아요. 어쨌든 전국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문제가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치인보다 비호감도가 월등히 높아. 1등 했더라고요. 비호감도는 1등. 거의 항상 1등이에요. 그게 한계인 거죠. 사실은 그런 단점이 없다면 이런 구도라면 무조건 두 자릿수 지지율은 나와야 되는 선거판이에요. 맞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선 후보 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29, 이준석 8 이렇게 나왔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이재명 36, 김문수 14, 이준석 24. 그리고 50대에서는 이재명 73,
김문수 16, 이준석 3 이렇게 됐고요. 60대가 중요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60대에서 이재명 46, 그다음에 김문수 45, 그리고 이준석 3.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70대 이상은 31, 52,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은 그렇고 성향별로 보면 보수 후보들이 58%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중도층에서 52%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지표를 보면 22%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사전투표 2주 앞인데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간격이 20%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보수층에서 김문수 지지율이 50%간 넘는다는 그 포인트예요. 그럼 저거는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적어도 김문수가 앞으로 10% 정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전체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쪽의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 근데 후자일지 아니면 결집할지. 그런데 그 결집하면 10% 정도 여력이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김문수 올라가면 41% 정도로 예측합니다. 근데 그렇지 최대치. 그러면 정말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 최대치, 최대. 그리고 요거를 이제 몇 명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쭉 분석해 보니 되게 40% 전후를 예측하더라고요. 40%. 왜냐하면 그게 딴 포인트가 아니고 저 다른 여론조사 보면 국힘 지지자들의 김문수 지지율이 55% 내외예요. 그건 올라간다고 봐야죠. 한 70%로. 근데 투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분석이 예전 선거 같으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인데 이번 선거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힘 내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앞에 4자를 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국힘 현역 의원, 중진 의원 중에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40%를 넘기면 자기 표는 다 찾아먹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내부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10% 내외로 지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질 거 20% 이상 차이로 져야 되는 그래야 책임놈.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원래는 그 최 의원님 말씀대로 되는 게 정상적인 선거판인데 그렇죠. 이번엔 과연 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당 지지도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이번에 조사된 정당 지지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30, 그리고 무당층이 15%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보다도 낮은 거예요. 낮죠. 지지율이. 그러니까 최소한 30%는 깔고 그렇죠. 그 이상을 해야 이게 정상인 건데 정당 지지도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 후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가 41% 해버리면 당권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나야 한동훈에게도 기회가 온다. 지금 이런 얘기를 돌려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막 돕는다. 그건 그냥 이 지지율이 고착화됐을 때 도울 것 같아요. 네. 꼭 도울까요? 아니 어제 지지율이 고착화된다는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한다. 그 전까지는 안 할 거다. 오징어 땅콩 계속 먹는다. 지금 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과자 먹으면서 라방할 때가 아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어제도 라방을 계속 하면서 당원배가 운동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몇몇 지역위원장들 전화 통화 해보니까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지금 대선이 한복판인데 어떻게 자기 정치를 하면서 당원배가 운동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나는 대선은 모르겠고 다음 당권은 내가 도전한다. 이거 아니냐. 그거죠. 그런 명백한 의사인데 어렵죠.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끝까지 안 하면 다음에 어떤 전당대회나 뭐 당내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하는 척은 좀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올 텐데
그건 뭐 말씀하신 대로 판 다 정리되고 별 의미 없는 예. 그런 때 나타나겠죠.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러브콜을 하고 있고 어제는 홍준표 총리설까지 나왔어요. 민주당 물론, 쪽에서 예, 양당 공이 다 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을 하는 구애하는 이른바 홍준표심을 둘러싼 이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급기야 뭐 출발도 했잖아요. 홍준표 총리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건 뭐 민주당에선 뭐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 쿠데타 세력은 다 모은다잖아요. 네. 그런데 홍준표는 사실은 반대한다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처신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떠나고 나서는 입장을 확실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리고 윤석열을 추종하는 친윤 때문에 당이 망했고 보수가 지금 망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군가 민주당 사람 중에 홍준표가 뭐 반 쿠데타 세력은 같이 해도 되지 않아? 이 얘기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게 성사되려면 네. 또 내부에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지지자들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진지하게 뭐 얘기된 거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선거 때야 사실은 적 아니면 다 우리 편으로 포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게 선거를 치르는 사실은 올바른 자세죠. 근데 총리설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응원했던 층에서 우리가 이꼴 보려고 이렇게 네. 열심히 했냐? 당장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지지자들이 뭐, 예. 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막 노무현 대통령 따라서 꼬마 민주당 갈 걸 뭐 그랬으면 내가 이꼴 저꼴 안 볼 텐데 뭐 이런 회한도 털어놓기도 해서 그거는 그냥 회한이라기보다는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홍준표가 가장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저는 그거 하고 있다고 자기 봐서 몸값 올리기다. 예, 저는 뭐 그걸 의도적으로 하건 안 하건 네. 본능이 작동해서 그렇게 간다고 보고 네. 뭐 은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은퇴 안 한다. 그분은. 그분은 은퇴 안 한다. 아직 열정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아직도 열정이든. 뜨겁다. 예, 홍준표는 안 뜨겁다. 됩니다. 아무도 정계 은퇴를 믿지 않았어요. 저는 뭐 그냥 네. 전혀 네. 정계 은퇴도 몸값 올리기의 한 수단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쪽이죠.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홍준표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의 행위가 나오면 이제 홍만대장경 나올 거예요. 홍만대장경.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예,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예. 아방궁. 아니 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뇌물 먹고 뭐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예, 맞아요. 그런 그런 얘기도 얘기가 있었어요. 나왔잖아요. 딱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시라. 네. 좀 더 하면 홍만대장경 나온다. 예, 말씀드립니다. 김상욱 의원 오늘 중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나고 싶다라는 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상욱 의원 어제 김상욱. 예. 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근데 입당은 또 안 했어요. 예.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래요? 네, 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입당하는 것이 네. 혹은 입당 안 하는 것이 그 미래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김상욱 의원은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보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김상욱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그 12월 3일 밤에 네.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12시까지. 12시까지. 예, 그런데 어디선가 민주당 그 과반이 넘고 의석 많은데 왜 못 모아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 누가 한 소리예요? 그게 김상욱 의원이었어요. 아. 진짜 쿠데타를 막아야 된다의 진심이었어요. 아, 그 본회의장에서 네, 본회의장에서 누가 근데 우리 당 의원은 아니고 네. 되게 목소리 들으면 다 알거든요. 우리 당은 네. 아닌데 봤더니 김상욱 의원이 그렇게 민주당은 소리를- 그렇게 의석도 많으면서 의석도 많으면서 왜 150을 빨리 못 못 모으냐. 채우냐. 예, 예. 빨리 당신들 어떻게 해라. 맞는 말이었죠. 예,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러고 있었지. 예. 그런데 그럴 만큼 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진정성, 진심이었어요. 네, 이제 네. 빨리 해야 된다. 이건 네. 진짜 나라 망한다.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뜨거운 분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국힘 의원들 관심 없잖아요. 권성동이 저 욕하면 그 뭐 관심이 가지 관심이 없는데 그 후로 보니까 되게 뜨겁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정리가 잘 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래는 네. 저런 분이 한동훈 세력과 손잡고 그쪽을 보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넘어올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아, 내부를 보니 이쪽도 저쪽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다시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고 민주당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김상옥 의원이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네. 예. 그 플러스 요인을 더 크게 할까 고민하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들 스타일 있잖아요. 나 탈당하고 나 민주당 가 하루에 네. 끝내버리면 네. 이슈에서 금방 사라져요.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쿠킹 작업을 가져간다. 네, 네.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뭔가 보수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 당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보수 재편도 필요한데 보니까 어제 친명계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호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만났는데 물론 이재호 그러니까 MB 좌장으로 불리죠. 그냥 단순한 스승의 날 선후배 단순 모임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명은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민주당 자석으로 끌려가는 분위기. 아니 지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예. 국힘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 못 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말을 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영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못한다. 네네. 여기하고는. 그러면 이제 어딜 가겠어요. 네. 갈 데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럼 그게 민주당을 이렇게 다 이렇게 네. 기울어지는 예.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이 뭐 중도 아니면 중도 보수당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게 국힘은 여기가 뭐 한쪽으로 확 쏠려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대체 거기 가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의원들이 네. 일부를 빼고는 얘기해 보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의원님 항상 그러시죠. 네, 야, 저는 보수 리버럴이에요. 리버럴이야. 저는 보수 리버럴.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는 제가 그래도 대화를 좀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한 거면 두 분 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수 리버럴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보수 리버럴의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나 이런 건 보수의 과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리버럴 과제잖아요. 그게 무슨 진보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노당, 과거의 민노당이 네. 저는 그나마 진보적 가치를 좀 품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민노당이나 그쪽으로 안 가고 민주당을 택했을 때는 제 성향이 난 보수다 이렇게 생각했기 예.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 뭐 진보고 빨갱이고 이런 덧칠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선배예요. 같이 운동했다고. 네. 민통련에서. 민통련에서. 예, 민통련에서 같이 운동했고 서민통 의장일 네. 때 제가 말지 기자였다고요. 예. 그런데 이게 3당 합당 되고 막 이러면서 소위 그때 갔던 김영삼 세력 있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다시 민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해요. 심정적으로. 예. 그리고 MB도 사실은 뭐 개인적인 부패 비리는 모르겠지만 MB는 실용주의자였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쪽 선배들도 MB에 기대를 했는데 그 광우병 촛불 집회로 지지율이 10몇 프로로 떨어지고 나서 거기도 이제 이념형으로 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MB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윤석열에 동의 안 할걸요. 그런 상황이다. 자, 오늘 그 김상욱 의원은 오늘 이재명 후보랑 같이 전북 익산 지역 현장 유세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유세까지 같이 하네요. 유세 같이 한번 유세를 같이 그건 뭐 해야죠. 그냥 네. 입당하는 거죠. 네, 유세를 오늘 현장 지역 그 익산 현장 이재명 후보 유세에 그 김상우 의원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속보 들어와 있어서 설명드렸고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방금 전에 TK 지지율 뼈 아프다. 80% TK에서 80% 득표하지 못하면 난관에 봉착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앞서 이제 갤럽 조사 살짝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34%인데 김문수 후보가 48%예요. 50%가 안 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6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김재원 둘 의원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객관적으로 TK에서 80%는 뭐 옛날 얘기. 택도 없는 거고 그건 아예 뭐 불가능한 박근혜 수치고 시절 얘기하는 거죠 지금 거의. 60% 지지 얻으면 정말 선전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네. 이 상황에서. 근데 네. 60% 글쎄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돌아와야지. 상식의 복원이 돼야 뭐 기본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자꾸 30%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건 뭘 얘기하냐면 100으로 보고 대구 경북을 민주당이 30 온전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50%가 안 돼요. 근데 50% 얻는다고 지금 50% 기권이라는 얘기예요. 이 한 여기서 30% 얻는다는 뜻이 네. 제가 그쪽 사람이잖아요. 네. 저희는 친인척이 다 TK세요? 예, TK 아니 TK에 친인척 있고 아. 저는 밀양이라니까요. 아, 밀양. 예, 남편은 네. 부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서를 너무 잘 알지. 예, 예. 지금도 작은 아버지 살고 계시거든요. 예. 밀양에 그 정서가 예. 갑자기 국힘에 실망했다고 민주당으로 건너오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예, 예. 그냥 투표를 안 하거나 안 해버려. 그냥 예. 머무는 예, 거고 예. 간혹 홧김에 우리가 서방질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난 방송 첩에 이어서 본처의 심정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일부가 찍을지 모르나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윤성 기자에게 네. 민심은 이렇게 딱 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TK 민심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일을 진짜 잘해요. 네, 그러면 조금 넘어올지 모르지만 이후에 예. 대선에 뭐 그거는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 네. 지방선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예. 그러니까 1년 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네. 과연 이제 PK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 오히려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 단체장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 네. PK. 근데 예. 결국엔 TK가 관건인데 TK에서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1년 후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평가가 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 코스피 5천 되면 이기지. 코스피 5천에 좀 기여하세요. TK에서 이깁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예. 코스피 5천에 기여 좀 하세요. 민주당에 가서 야 김상우 의원에 이어서 저 김용남 의원님 민주당 입당하십니까? 그럼 엄청난 거죠 민주당은. 네. 예. 아니 근데 댓글창에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에서 김용남 의원 신인규 변호사 역할이 정말 컸다. 뭐 이런 인정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아유, 있습니다. 감사하죠. 뭐 기여한 번은 크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상식의 승리가 네. 있어야죠. 워낙 비상식적으로 나오니까 저는 지금도 황당한 게 네. 탈당 권유 요구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예. 근데 반응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이거에 딱 맞아요. 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필요하면 밟고 가래. 그건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멘트지. 지금 죽을 죄를 졌는데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황당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 말 나를 밟고 가라는 자진 탈당은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버티는 건지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그 감쌌던 갑옷은 검찰이었는데 이제 검찰 옷을 네. 벗은 거잖아요. 대통령도 이제 권력을 다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 이 갑옷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그 뺏어가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 나 탈당은 못해. 내심은 그런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면 그나마 살짝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국힘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갈 수 그렇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여전히 네, 예. 내가 이걸 갖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끈다. 그래서 내 그 뭐랄까요 호위병들이 계속 줘야만 한다 여기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김건희의 불출석 사유서 거기서 그렇죠. 다 드러났어요. 네. 자기를 이재명 후보랑 견주고 맞아요. 이재명 후보 재판 다 연기됐잖아. 문재인 대통령 안 부르잖아. 맞아요. 거기서 딱 드러나는 게 자기 급을 네. 아직도 대통령 후보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 상황은 김건희 입장에서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김건희는 검사 남편이 대통령이 되고 네. 그래서 든든한 백속에 저는 늘 이 판을 말씀드렸죠. 돈으로 본다고. 네. 그것도 김건희가 아니라 장모의 돈 욕심 때문에 벌어진 판이 아니냐라고 네. 본다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마음 예산 관련하여 조세연구원에서 마음 예산 50% 정도가 잘못됐다. 네. 이게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 보건복지부 쪽 예산이던데 과방에는 그거 다 잘랐거든요. 예. 예. 그게 아직 남아 있었나? 우리가 그걸 못 봤나? 예. 그래서 속 국회 보보기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뜨끔했어요 예. 가슴이. 근데 복지에서. 그런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 그 방패는 국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국힘과 소위 유튜버들. 예. 그래서 고성국 씨가 핵심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이나 통화를 하고. 자, 그러니까 망하지. 방금 전에 채널A에서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진짜 그 김용남 의원님께서 적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렸답니다. 김문수를 적극 도와라. 필요하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그게 주인이야. 네, 의원님. 전화로 막 지시해. 예, 자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어젯밤 그리고 오늘에 걸쳐 양일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서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적극 도와달라. 그리고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김 후보를 위해 적극 도와달라, 움직여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움직여달라. 그러니까 밥 먹고 있으면 안 되고 가서 움직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자신도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겠다.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주변에 가까운 의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진짜 대단한 착각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럼 김건희는 안 하나? 김건희도 하겠죠. 하겠죠. 두 사람이 앉아서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둘이 이렇게 전화기 뺏어야 됩니다. 아니, 이 전화기 압수수색 해야 돼요. 뭐가 착각이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안 하고 네, 서울에서 중앙에. 놀고 있는 건 네. 어차피 진다는 거하고 이 선거에 별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윤석열의 지시가 없어서 그동안 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도 자유다 진짜. 그러니까 대단히 네. 착각을 하고 있어. 네. 본인이 아직 오더를 안 내려서 열심히 움직이 선거 안- 운동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네. 본인이 큰일이네. 파면돼서 하는 이게 보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근데 진짜 심각하네요. 이 인식의 수준이 진짜 처참한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포함해서 도하 모든 언론들이 일면과 정치면에 세게 다루고 있는 뉴스가 뭐냐면 윤을 끊어내지, 윤 못 끊는 국민의힘이에요. 이걸 끊어내야 자기들이 그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앞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찾아뵙고 탈당을 권유드리겠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번 주 아니면 토요일이요? 그러니까 내일인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사이에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정리가 무슨 뜻일까요? 윤 거취 주말까지 매듭 짓겠다. 당원 당규 제도화도 고민한다라고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찾아뵙긴 뭘 찾아뵈. 아참.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수계의 자진 탈당을 윤허받겠다. 그렇죠. 예, 윤허해 주시라.
그리고 윤석열은 막 전화 돌리고 있어. 그거 좀 도와주라니까. 좀 해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힘의 비극이 뭐냐면 네. 그 민주당은 정말 출렁이면서 민주당만의 당원 조직을 굳건하게 꾸려놨잖아요. 네.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뒤에 무슨 목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온라인 입당법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단단해진 거예요. 당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당원 주권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당원들이 시대 정신에 따라 이렇게 당을 이끄는 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분이 모두에게 있고 모두에게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국힘은 지금 최대 주주가 윤석열인 거예요. 그랬다가 정광훈인가 네. 싶었는데 또 갑자기 정광훈과 윤석열이 한 몸이 돼서 또 나타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국힘의 다른 의원들이 지분이 없는 거예요, 당에.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윤재옥 총괄본부장이 선거대책본부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당장 지역으로 가라. 이거 들었나 보다. 소문 났구나. 어머, 김영남 의원 말 들었나 보다. 김영남 의원님 얘기 들어 났네, 소문 이거.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번 주말 전원 지역으로 가서 선거운동에 매진하라. 저 말이 그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땡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 말 안 나오잖아요. 네. 의원들이 회의에도 안 올라 그래요. 예, 이미 다 가 있잖아요. 예, 저도 선대본부 회의 있거든요. 예, 본부장 안 예, 가요. 예. 욕 먹어도 안 가요. 근데 그냥 그리고 국힘이 어떻게 그 선거운동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빨리 가 지금. 서울에 있지 마. 빨리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야. 사실 지역에 가면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한동 의원, 포천에 갔을 때 그 김용태 의원 지난 4월 총선이 얼굴 못 봤다는 거예요. 지역 국민들이 지역에 너무 안 온다라는 건데 이번엔 좀 내려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진짜 20% 이상 큰 차이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그래야죠, 본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긴장을 하는 막판 것은 변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개라고 봤는데 가짜 뉴스. 네. 그 일부가 제가 이렇게 돌면 가짜 뉴스 가지고 또 욕을 해요. 예, 지역의 일부예요. 극히 예, 일부.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후보에 대한 위해 여부인데 이건 정말 윤호중 본부장이 네. 방탄 유리를 급히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냈어요. 그래 그것도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방탄 유리 예, 빨리 예. 하라고. 그것도 했거나 곧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정말 빨리빨리 움직여요. 기적 같은 일. 아시죠? 국회의원 10명 그 강아지 100마리를 네.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오는 것보다 국회의원 10명을 대구로 서울로 오게 하는 게 힘들다는 네. 그만큼 자율성이 강한 건데 네. 그게 없어요. 그냥 일사불란이에요, 지금은. 제가 옛날에 총리실 출입할 때 차라리 소 1000마리를 끌고 북한을 가지 기자 10명 데리고 밥을 못 먹으러 간다. 그 얘기를 기자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들도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두 가지를 걱정하는데 가짜 뉴스의 경우도 사실 이거 그냥 단순 전달만 해도 징역형 그리고 벌금이 굉장히 높아요. 몇 네네. 천만 원 예.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전달도 하시면 안 되고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그 가짜 뉴스 받으면 저한테 전달하시면 안 돼요. 전달하는 것 자체가 신고 아니면 가짜뉴스 신고센터 신고 아니면 그 자체가 네. 불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상대방에게 예. 이거 전달만 해도 징역형 이렇게 네. 된다고. 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변수는 2개 남았어요. 변수 2개다. 네. 그 테러는 못하겠. 아니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여태까지. 네. 근데 요번엔 그래. 네. 사실은 이게 작년 1월 초였잖아요. 그렇죠. 그 예. 테러가 예.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박빙의 선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수를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이번 선거판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지금 한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 일이야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성장군 김병주 네. 의원이 같이 다니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셨잖아요. 김병주 의원의 정보력을. 예. 예, 그래서 부승찬 의원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사전 점검 다 합니다. 예. 예. 사실 이번 선거는 정말 기가 막힌 내란 때문에 벌어지는 선거고 너무 기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 쿠데타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도 그렇고 법원 폭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막판에 이제 한덕수 이 정치 쿠데타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이 시리즈로 6개월간 그게 벌어진. 다 우리가 네. 내란의 기획 그룹 네. 그 그룹을 초장에 예. 박살내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란의 말이냐면 기획 그룹. 예. 1차 내란. 예. 예, 그게 윤석열의 쿠데타잖아요. 네. 2차 내란이 한덕수에 의해 벌어져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해. 그렇죠. 예. 미임명하거나 그 다음에 또 임명하겠다 그래. 이게 2차 내란이고요. 3차 내란이 심우정과 예. 지기현이 손잡고 윤석열 석방시킨 거예요. 예. 4차 내란이 조희대의 파기환송. 예. 이게 4차 내란까지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4차 내란의 결과 5월 15일로 이재명 대표 그 항소심이 그렇죠. 결정됐잖아요. 예. 파기환송심이 결정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지지자들이랑 그렇죠. 막. 예. 그래서 조희대 탄핵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싸우니까 재판이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수였을 것 같아요. 그때 멘붕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한독수를 가지고 또 연성 예.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사실은 룰라가 당한 거랑 거의 유사해요. 룰라도 막판에 선거 때 보니까 그 암살 테러 위협이 네. 엄청났더라고요. 예, 예. 우리도 그 테러 위협이 사실 가중된 게 김건희 오빠가 예. 실물 권총을 올렸었잖아요. SNS 자기. 부사에.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제보가 막 들어왔거든요. 이 룰라도 별일 다 당했어요. 후보 그렇죠. 1위 후보인데 네. 그 선거법원이 개입해가지고 룰라를 넌 자격 없어 그래갖고 잘리기도 그렇죠.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넷플릭스 위대한 민주주의. 예, 보시기 거기에는 요거까지 자세히 선거법원까지는 안 나오죠. 그 앞부분이니까. 예.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우리와 그들의 차이. 예. 그들이 부패 비리로 막 할 때 그 소위 노동당이 탄압받을 때 정치 자금 문제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자금 문제가 해결돼서 선거 공영제가 돼서 예. 유지가 된 거다. 하여간 지금 4차까지 내란이 있었고 5차 내란을 한다면 그것은 테러인데 이거는 못하게 민주당이 철저히 최대한 방비하고 최대한 있습니다. 방비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18일 후에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지귀현 판사가 막판에 룸사롱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법원이 좀 태도가 이상하다. 근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4차 공판이 네. 예정이 돼 있는데 이분이 재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의혹만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보수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근데 일단 법원의 대응은 이상해요. 네. 어쨌든 비리 혐의가 불거졌으면 자체 감찰을 하겠다고 나와야지. 네. 아니 뭐 있으면 더 내놔라. 그 전까지는 우리 안 한다. 네. 이런 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분명히 공무원은 맞는데 판사도 물론 네. 뭐 특정직이라 일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아니 어느 공무원 조직이 저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더군다나 이제 접대라고 표현되면 그거는 업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접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감찰에 들어갈 테니 뭐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차라리 감찰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더 나오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 네. 이거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걸 한마디로 성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왜 그런가 네. 생각해 보면 지기현 혼자가 아니구나. 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만약에 뭐 지기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거기서 총애받고 조이대 체제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라면 전체가 저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 더 있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제 확 끊어내는데 네. 예, 그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은 그게 더 지기현 판사 있는 거 이외에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 거 아니야? 저런 문화가 예. 그러니까 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네. 그래서 지기현을 팠는데 네. 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나 보다.
되게 그랬어요. 그걸 지금. 감춘다고 그게 감춰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한번 그 국회에 있을 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판사 되기가 쉬운 나라냐 어려운 나라냐 어려운 나라라고 이제 네. 그 법원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처럼 판사 되기가 쉬운 나라가 없다. 시험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대부분 다른 나라는 많은 수의 판사는 선출직입니다. 사실은 선거에서 뽑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임기가 있고 매년 뭐 4년이면 4년 이렇게 선거로 뽑혀야 돼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 판사는 종신직입니다만 그건 뭐 아주 극소수의 정말 그 판사일 뿐이고 우리는 사실상 판사 재임용률이 너무 높아요.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10년에 한두 건 나올 정도예요. 그 대부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판사가 한 3,200~300명 정도 될 텐데 3,000명이 넘는 판사가 그러면 도덕상 직무상 아무 결함이 없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업무 능력에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사건 처리나 이런 신속성에서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네. 근데 왜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판사가 없느냐? 걸러지지가 않는 구조예요. 이게 한번 딱 시험 잘 쳐서 인관이 되고 나면 본인이 제발로 나가기 전까지는 몇십 년은 그냥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고이면 썩어요. 네. 이게 여과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과 장치가 걸러낼 수 있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원은. 그래서 판사하기가 정말 쉬운 나라예요. 처음에 임용만 되면 그냥 몇십 년은 갈 수 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그 본인 의지에 전관도 따라서는.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늘 저렇게 가다 보면 반작용이 나오게 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서 검사 탄핵을 했잖아요. 예. 그 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일을? 그래서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검사 탄핵한 거예요. 사실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 탄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내부에서 징계를 해서 검사를 못하게 해야 될 그렇죠. 수준인데 네, 그렇죠. 그게 작동 안 되니까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 김용민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검사 탄핵을 하고 또 하니까 이게 그냥 검사 탄핵할 수 있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번엔 꼭 하자. 네. 이번에 지기현 판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해괴한 일을 하는지 몰라도 저것이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지규현 판사 때문에. 예, 그 조이대로 시작돼서 지기현으로 그렇죠. 가는 이 흐름이 예. 그게 본인들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왜 그랬는지를 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왜 룸사롱을 갔는지. 그것까지 갔다면 네. 모르겠어요. 그 뭐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고 아. 그리고 룸사롱에 갔다는 지금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에 이 상황이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다. 네.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 사법 같아요. 개혁 못하고 안 하고는 못 아니, 베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정 작용이 활발히 그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외부적으로 개혁을 강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은 뭐랄까 너무 위기 의식이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네. 거거든. 이러면 강제적으로 외부에서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니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 버스 기사 해고한 게 정당하다라는 판결하시는 엄격한 분들이 자기들은 뒤에서 이렇게 밴드 불러가지고 룸사롱을 다닌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런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겠습니까? 저는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2020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의해서 폭로된 거를 96만 원 두 당? 실제로 다 따져보면 밴드비까지 해가지고 560만 원이 넘던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5년 만에 뭐 견책이 뭡니까? 일반 회사에서 5만 원이라도 횡령했다 봐요. 그 되게 뇌물 먹었다 보십시오. 바로 잘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사법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네. 사건 관계자하고 만나는 거는 철저하게 벌을 받아야 돼요. 네. 그건 사실 뇌물이지.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아이고 11시 3분이어서 마무리를 이제 해야 좀 가야 되는데요. 돼요. 네, 가셔야 되는데 홍보하실 내용 있으시다 그래서 홍보 잠깐 듣고 홍보 명가드 예. 국민참여본부 텔 그거랑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실에서 막춤 영상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막춤 영상 끝으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가드 저 온라인에서 지킨다 이런 거죠? 네. 원래 7,000명이 오프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더 경우가 삼엄해져서 그냥 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지킨다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막춤 와 진짜 막 진짜 막춤이네. 야, 진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큰 웃음 줘서. 예, 금요일 큰 웃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